어머니의 짐. 엄마, 오늘 날씨 좀 봐요. 비 오잖아요. 그래도 가야지. 약속했잖니. 무슨 약속을요? 엄마가 언제? 아니, 우리가 약속했어. 오늘까지만 여기 있기로. 엄마, 짐 다 쌌어요? 그 소리는 칠순이 넘은 한 여자의 인생이 단 한 개의 가방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오숙자, 75.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오늘 짐을 싸고 있었다. 엄마, 이건 두고 가요. 무거워. 그건 내 아빠 사진인데. 사진은 나중에 제가 갖다 드릴게요. 나중에. 그 말은 아마도 영영이라는 뜻이었다. 숙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딸의 얼굴에는 이미 지친 그림자가 가득했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다. 택시 왔어요. 가요. 응. 현관문이 열렸다.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우산도 없이 숙자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택시 안.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숙자의 눈가에도 무언가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날 숙자의 마음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요? 할머니, 여기 복지관인데. 네, 여기요. 택시가 떠났다. 숙자는 캐리어를 끌고 복지관 처마 밑에 섰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을 뿐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아, 네.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지는 순이의 젖은 어깨를 보았다. 캐리어를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이미 먹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혼자 밥을 먹게 할 수 없었다. 식당. 따뜻한 국밥이 나왔다. 숙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왜요, 할머니? 입맛 없으세요? 아니, 그냥. 눈물이 국밥에 떨어졌다. 숙자는 황급히 눈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우세요. 괜찮아요. 민지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이 지금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저기, 할머니, 오늘 밤 주무실 때 있으세요? 침묵. 그 침묵이 답이었다.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임시 쉼터. 좁은 방, 낡은 이불. 하지만 따뜻했다. 숙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응. 엄마, 미안해요. 정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들 학원비, 대출금, 엄마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돼서. 괜찮아. 엄마가 짐이었지 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엄마가
이제 쓸모없는 거.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전화는 곧 끊어졌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할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민지가 웃으며 다가왔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오늘 여기서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림 그리기. 그림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괜찮아요. 못 그려도 돼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실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지친 그러나 어딘가 체념한 얼굴들. 자,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려보는 거예요. 강사가 말했다. 종이와 크레파스가 나눠졌다. 숙자는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았다. 행복했던 순간. 한참을 고민하다가 숙자는 그리기 시작했다. 작은 집, 마당, 그리고 아이들, 어린 딸과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뭐 그리세요? 옛날, 우리 집이요. 아, 예쁘네요. 애들도 있고, 네,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도요. 저도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두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웃었다. 잠시나마 그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민지가 숙자를 찾아왔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여기는 임시로 계실 수 있는 곳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양원이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요양원. 그곳은 숙자에게 끝을 의미했다. 할머니, 요즘 요양원 좋아요.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아니에요. 거긴 죽으러 가는 데잖아요. 할머니,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숙자는 민지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숙자의 손은 떨렸다. 할머니, 다 됐어요. 이제 심사 기다리면 돼요.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 제가 할머니 딸분한테 연락해 볼까요? 상황 설명하고. 아니요, 안 돼요. 숙자가 소리쳤다. 민지가 놀랐다. 왜요, 할머니?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짐이에요. 돈도 못 벌고 아프기만 하고 짐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지는 숙자를 안았다. 그냥 안아주었다. 숙자는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다. 날씨가 맑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옆에 다른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날씨 좋네요. 네. 혼자 사세요? 네. 요즘 저도요. 혼자 살아요. 남편은 작년에 갔고 애들은 바쁘다고.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그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순이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서 자신을 보았다. 저도요. 외로워요. 두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로웠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수급자 승인 났어요. 민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순이는 웃지 않았다. 그래요. 고마워요. 할머니, 왜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도 구할 수 있고. 근데요, 민지 씨. 네, 저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요? 민지는 멈칫했다. 숙자가 계속 말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요? 그게 제 남은 인생인가요? 할머니, 저는 뭔가 하고 싶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숙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해왔어요.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네.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하고, 할머니가 행복한 거 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남 챙기느라.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지는 가만히 숙자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숙자는 다시 프로그램실에 왔다. 오늘은 내 인생 이야기 쓰기였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강사가 말했다. 종이가 나눠졌다. 숙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한 문장, 그리고 천천히 썼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지만,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다. 글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 옆자리 할머니가 순이의 글을 보고 말했다. 아,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요. 저도. 프로그램실에 있던 할머니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운 인생. 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으로 사세요. 숙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정부 지원 주택, 좁았지만 깨끗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짐을 풀며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웃고 있는 자신,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야. 응,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엄마, 우리 다시 모시고 살 순 없어도 가끔씩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 글쎄, 엄마,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응, 그래. 엄마 건강 챙기고. 전화가 끊어졌다. 숙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민지의 권유로 숙자는 복지관 요리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젊은 강사가 밝게 말했다.
숙자는 낯설었다. 파스타라니. 평생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만 끓여왔는데.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이름은 김영자. 78. 순이보다 3살 많았다. 나는 손이 떨려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두 할머니는 함께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파스타가 완성됐다. 맛을 보았다. 맛있는데? 숙자가 놀라며 말했다. 영자가 웃었다. 그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두 할머니는 함께 파스타를 먹으며 웃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봤던가.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오늘 배운 파스타를 다시 만들어 봤다. 혼자 먹기에는 많았지만 괜찮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오늘 내가 만든 파스타. 잠시 후 딸에게 답장이 왔다. 엄마, 언제 파스타를? 요리 교실에서 배웠어. 엄마, 대단하다. 나도 먹고 싶다. 숙자는 문자를 보며 작게 웃었다.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독거노인 말벗 봉사자 모집. 순이는 그 공지를 유심히 보았다. 민지가 다가왔다. 할머니, 관심 있으세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외로운데 내가 남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더 잘 위로할 수 있어요. 숙자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떨리는 손으로 숙자는 말벗 봉사로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이름은 이금순. 82. 혼자 살고 있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아, 들어오세요. 금순의 집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혼자 사세요? 네. 애들은 멀리 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금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숙자는 금순 옆에 앉았다. 저도 외로워요. 그래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애들이 저를. 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빗속에서 택시를 탔던 이야기. 금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할머니도 힘드시죠? 응, 힘들어.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숙자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숙자는 그 손을 잡았다. 우리 친구할까? 그래요. 친구예요. 숙자와 금수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바람도 시원하고. 금수나 저기 꽃 좀 봐. 예쁘다. 어디? 아, 진짜네. 두 할머니는 꽃을 구경했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다. 우리 사진도 찍을까? 그래, 찍자. 두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다. 어색했지만 웃었다. 잘 나왔다. 그치? 우리 예쁘게 나왔네. 두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깔깔 웃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쳐다봤다.
금순이 숙자의 집에 놀러 왔다. 집이 아담하고 좋네. 그쵸? 작지만 내 집이에요. 부러워. 나도 이런 집 갖고 싶다. 할머니도 신청해 보세요. 민지 씨한테 얘기하면 그럴까?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숙자가 웃으며 말했다. 금순도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우리 나중에 여행 갈까? 금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행? 어디로? 바다. 바다 보고 싶어. 파도 소리 듣고 싶고. 그래. 가자. 바다 가자.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다. 약속이었다. 숙자와 금수는 정말로 바다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복지관에서 주관한 1일 여행이었다. 진짜 가는구나. 바다. 응. 진짜 가. 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바다가 가까워졌다. 버스에서 내렸다. 바다가 펼쳐졌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바람. 와. 금순이 감탄했다. 숙자도 너클 잃고 바다를 바라봤다. 언제 바다 와봤어? 글쎄, 한 30년 전. 나는 40년 됐나. 두 할머니는 천천히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금순아. 응? 고마워. 왜? 그냥 친구가 돼줘서. 금수는 순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나도 고마워. 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 금수는 잠들어 있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뭐해? 버스 타고 가는 중이야. 어디 갔다 오는데? 바다. 바다? 엄마가? 응. 친구랑. 친구요? 엄마한테 친구가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숙자는 작게 웃었다. 응. 있어. 좋은 친구.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엄마 보러 갈게요. 그래. 네. 미안해요. 늦었지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천천히 오렴. 서두르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다. 숙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용서,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용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숙자는 딸을 만났다. 복지관 근처 카페. 엄마, 왔니? 딸은 순이 앞에 앉았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다. 엄마, 살 빠졌어요. 너도 많이 여인 것 같은데. 일이 좀 힘들어서요. 그래. 침묵. 어색한 침묵.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딸이 눈물을 흘렸다. 숙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됐어. 이제 됐어. 아니에요. 안 됐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다들 힘들었잖아. 너도 나도. 그래도 엄마를. 딸은 계속 울었다.
숙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어렸을 때처럼. 그만 울어. 사람들 쳐다봐. 네. 딸은 눈물을 닦았다. 순이가 물었다. 애들은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다음에 데리고 와. 정말요? 응.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다. 숙자는 이제 복지관의 단골이 되었다. 요리 교실, 그림 교실, 말벗 봉사. 바쁘게 지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활발하시네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고마워요.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숙자는 민지를 바라봤다. 이 젊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민지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숙자는 민지를 안았다. 민지도 숙자를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게 됐을까? 핸드폰을 꺼내 금순에게 전화했다. 금순아, 나야. 응, 왜? 내일 시간 있어? 같이 영화 볼까? 영화? 좋지. 뭐 볼 건데? 아무거나. 재밌는 거.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 숙자와 금수는 영화관에 왔다. 팝콜과 콜라를 들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나는 몇십 년 만인지. 두 할머니는 영화를 봤다. 코미디 영화. 깔깔 웃었다.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어.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걸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금순아, 응?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우리 멋지게 살고 있어.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자리. 순이는 무대에 섰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저는 오숙자라고 합니다. 75살이고요. 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집에서 쫓겨났던 이야기, 복지관에 왔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살아가게 된 이야기. 저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저로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무대를 내려오자 금순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민지도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사진첩을 꺼냈다. 옛날 사진들, 그리고
최근 사진들, 바다에서 찍은 사진, 금순이랑 찍은 사진, 딸이랑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숙자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다. 나는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무대에서 찍은 사진을 붙였다. 숙자는 복지관에 왔다. 오늘도 프로그램이 있었다. 할머니,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정말? 네.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보니까 다시 힘내야겠다 싶었어요. 숙자는 그 말에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숙자는 금순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계절이 또 바뀌네. 그러게. 벌써 가을이야. 시간 참 빠르다. 응. 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금순아. 응. 우리 내년에도 바다 갈까? 당연하지. 매년 가자. 그래. 매년 가자. 두 할머니는 웃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햇살을 쬐었다. 숙자는 딸, 손자, 손녀와 함께 식당에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네. 할머니도 복지관에서 상 받으셨다며요? 아, 그건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진짜 멋있대요. 손녀가 환하게 웃었다. 숙자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 딸이 숙자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짧은 말. 하지만 진심이었다. 민지가 숙자를 불렀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할머니,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강연자로 활동해 보실래요? 강연자요? 나를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숙자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숙자는 다른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청중은 모두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었습니다. 숙자가 조용히 말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집에서 쫓겨났고 갈 곳도 없었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청중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이제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숙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 할머니가 숙자에게 다가왔다. 저기, 오숙자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숙자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걸요. 정말요? 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는데 할머니는 숙자를 안았다. 숙자도 그 할머니를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일기. 오늘 강연을 했다.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는 오숙자로 살고 있다.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숙자는 금순과 민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다음 달에 또 강연 요청 들어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어디서요? 서울이요. 큰 행사래요. 서울? 그렇게 큰 데서? 네. 할머니 유명해지셨어요. 금순이 웃으며 말했다. 금순이 너도 같이 갈래? 나는 강연 못해.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줘.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세 사람은 웃었다. 숙자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가 앉았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엄마,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숙자는 슬쩍 쳐다봤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전화가 끊어지고 여자는 혼자 눈물을 닦았다. 숙자는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제가 나서는 게 실례지만 힘든 일 있으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숙자는 여자 옆에 앉았다. 저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요. 여자는 숙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세대는 달랐지만 아픔은 비슷했다. 숙자는 큰 무대에 서 있었다. 수백 명의 청중.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저는 오숙자입니다. 75살이고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무대를 내려오자 금순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정말,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서울의 작은 호텔. 숙자와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크다. 그러게. 불빛도 많고. 금수나. 응? 우리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우리가 두 할머니는 손을 잡았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숙자야. 나 말이야. 응? 행복해. 나도. 진짜 행복해. 금순이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복지관에 새로운 할머니가 왔다. 이름은 최정자. 73. 혼자였다. 민지가 숙자에게 부탁했다. 할머니, 저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숙자는 정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숙자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숙자는 알았다. 이 할머니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같이 차 한잔 할래요? 네. 두 할머니는 카페로 향했다. 숙자는 정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저도 같았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도 괜찮아질 거예요. 정자는 숙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숙자, 금순, 정자. 세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완전 가을이네.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 세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다. 웃으면서, 잘 나왔다. 그치? 우리 예쁘게 나왔네. 세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깔깔 웃었다. 숙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 정자를 도와줬다.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르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일기를 닫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숙자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어서 오세요. 그래. 집안, 낯익은 공간.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응. 딸이 차를 내왔다. 손자들도 달려왔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숙자는 손주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죠? 응. 강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단하세요. 정말. 아니야. 나도 배우는 중이야. 딸이 숙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왜? 다시 일어나 주셔서. 숙자는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나도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핸드폰을 꺼내 금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딸네 집 다녀왔어. 마음이 편해졌어. 곧 답장이 왔다. 다행이다. 잘 됐네. 내일 봐. 응, 내일 봐. 숙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잘 살았다.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숙자의 강연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케이크가 나왔다. 촛불이 켜졌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숙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모두가 행복하길. 촛불을 껐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숙자와 금수는 다시 바다에 왔다. 이번에는 둘만. 또 왔네. 응, 또 왔어. 두 할머니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자야. 응,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응,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금순이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금순이 조용히 말했다. 숙자야, 고마워. 왜? 그냥 내 친구가 돼줘서. 숙자는 금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밀려갔다. 인생처럼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마이너스 오숙자 선생님과 함께. 숙자는 이제 공식적인 멘토가 됐다. 혼자 힘든 노인들을 돕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배우는 중이야. 그래도 할머니는 이미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고 계세요. 희망. 숙자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희망. 자신도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숙자는 새로운 할머니를 상담하고 있었다. 이름은 한명숙. 일은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명숙이 울먹였다. 숙자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숙자는 명숙을 바라봤다. 지금 제가 할머니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잡아주실래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숙자의 손을 잡았다. 꽉.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 함께 가요. 복지관에서 단풍축제에 갔다. 숙자, 금순, 정자, 명숙 모두 함께. 와, 단풍 진짜 예쁘다. 사진 찍자. 할머니들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웃으면서 우리 내년에도 또 오자. 좋아. 매년 오자. 할머니들은 손을 맞잡았다. 약속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 요즘 행복해.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숙자가 말했다. 우리 정말 대단해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맞아. 우리 대단해. 금순이 웃었다. 모두 웃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 할머니들은 잠들어 있었다.
숙자만 깨어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반짝이는 별.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숙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다. 오숙자로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나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 일기를 닫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아름다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야.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짧은 대화. 하지만 충분했다. 숙자는 민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숙자는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 씨, 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숙자는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 살아가고 있었다. 숙자도 살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금순에게 전화했다. 금순아, 나야. 응,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보. 아까 봤잖아. 그래도. 금순이 웃었다. 숙자야, 나 내일 병원 가야 해. 같이 갈래? 응, 같이 가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숙자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인생처럼. 숙자는 금순과 함께 병원에 왔다. 금순은 정기 검진을 받았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금순이 안도했다. 숙자도 웃었다. 병원을 나서며 금순이 말했다. 숙자야, 무서웠어. 뭐가? 혼자 병원 오는 게. 이제 혼자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그래, 내가 있지. 금순이 숙자의 팔을 꼈다. 두 할머니는 나란히 걸었다. 복지관에서 송년회가 열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특별히 올해 가장 모범적인 회원님을 뽑았는데요. 오숙자 할머니입니다. 숙자는 놀라 일어났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할머니, 나오세요. 숙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상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기쁜 눈물.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상패를 책상에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올해의 모범 회원 마이너스 오숙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자랑스러웠다. 일기를 펼쳤다. 오늘 상을 받았다. 평생 살면서 이런 상은 처음이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가 밝았다. 숙자는 금순, 정자, 명숙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와, 해가 뜬다. 정말 아름답다. 할머니들은 손을 잡고 일출을 봤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올해도 잘 부탁해. 너도, 우리 모두. 할머니들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새해 첫 프로그램. 숙자는 강연을 하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해로 만들고 싶으세요? 청중이 조용히 생각했다. 저는 작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숙자가 말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숙자는 딸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올해 계획 있으세요? 응. 강연도 더하고 봉사도 더하고. 대단하세요. 너희는? 저희도 열심히 살아야죠. 딸이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숙자는 혼자 바다에 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았다. 파도를 바라봤다. 밀려왔다가 밀려갔다. 끝없이.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하지만 계속되는 것.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다. 숙자는 새로운 할머니를 만나고 있었다. 이름은 오순애. 72. 할머니, 저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으셨어요? 숙자는 순애를 바라봤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요? 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받아줬어요. 숙자는 순애의 손을 잡았다. 지금 제가 할머니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순애는 숙자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숙자, 금순, 정자, 명숙, 순애. 5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5명이네. 그러게, 가족 같아. 맞아, 가족. 할머니들은 웃으며 걸었다. 손을 잡고 우리 매주 이렇게 모이자. 좋아. 약속? 5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다. 약속이었다. 복지관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시니어 문화제. 할머니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침 이슬,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청중이 함께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 정말 잘했어. 그러게. 할머니들은 서로를 안으며 웃었다. 모든 할머니들이 숙자의 집에 모였다. 작은 파티. 숙자야, 집이 아담하고 좋다. 그치? 작지만 내 집이야. 할머니들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원히는 아니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거야. 숙자가 말했다. 맞아. 지금이
중요한 거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숙자는 혼자 창가에 앉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 핸드폰을 꺼내 일기 앱을 열었다. 오늘 친구들이 왔다. 웃고 떠들고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일기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민지가 숙자를 불렀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할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요. 책이요? 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대요. 숙자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정말, 정말이요? 네, 축하드려요. 민지가 숙자를 안았다.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숙자는 출판사에 왔다. 편집자를 만났다.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할머니, 책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숙자는 잠시 생각했다. 다시 숙자의 책이 출간됐다. 서점에서 기념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금순, 정자, 명숙, 순애. 그리고 딸 가족도. 엄마, 자랑스러워요. 딸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숙자는 책에 사인을 했다. 한 명 한 명. 할머니, 힘 얻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사람들의 말에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자신의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 이 책을 모든 시니어들에게 바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책을 천천히 넘겼다.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으로 살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책을 덮고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반짝이는 별. 복지관에 숙자의 책이 배치됐다. 많은 노인들이 읽기 시작했다. 숙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썼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할아버지는 숙자의 손을 잡았다. 숙자도 그 손을 잡았다. 숙자는 다시 큰 강연장에 섰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 저는 오숙자입니다. 다시 나로 살기의 저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청중은 울었다. 웃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다. 숙자는 금순과 함께 바다에 왔다. 또다시, 또 왔네. 응, 또 왔어. 두 할머니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파도를 바라보며, 숙자야. 응, 우리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거야. 금순이 숙자의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 내 친구가 돼줘서. 나야말로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그리고 밀려갔다. 숙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다. 오숙자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만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일기를 닫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행복한 얼굴,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마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웃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시 나로 살기.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사랑방이었습니다. 에서 찍은 사진, 금순이랑 찍은 사진, 딸이랑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숙자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다. 나는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무대에서 찍은 사진을 붙였다. 숙자는 복지관에 왔다. 오늘도 프로그램이 있었다. 할머니,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정말? 네.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보니까 다시 힘내야겠다 싶었어요. 숙자는 그 말에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숙자는 금순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계절이 또 바뀌네. 그러게. 벌써 가을이야. 시간 참 빠르다. 응. 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금순아. 응. 우리 내년에도 바다 갈까? 당연하지. 매년 가자. 그래. 매년 가자. 두 할머니는 웃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햇살을 쬐었다. 숙자는 딸, 손자, 손녀와 함께 식당에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네. 할머니도 복지관에서 상 받으셨다며요? 아, 그건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진짜 멋있대요. 손녀가 환하게 웃었다. 숙자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 딸이 숙자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짧은 말. 하지만 진심이었다.
민지가 숙자를 불렀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할머니,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강연자로 활동해 보실래요? 강연자요? 나를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숙자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숙자는 다른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청중은 모두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었습니다. 숙자가 조용히 말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집에서 쫓겨났고 갈 곳도 없었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청중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이제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숙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 할머니가 숙자에게 다가왔다. 저기, 오숙자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숙자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걸요. 정말요? 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는데 할머니는 숙자를 안았다. 숙자도 그 할머니를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일기. 오늘 강연을 했다.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는 오숙자로 살고 있다.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숙자는 금순과 민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다음 달에 또 강연 요청 들어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어디서요? 서울이요. 큰 행사래요. 서울? 그렇게 큰 데서? 네. 할머니 유명해지셨어요. 금순이 웃으며 말했다. 금순이 너도 같이 갈래? 나는 강연 못해.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줘.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세 사람은 웃었다. 숙자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가 앉았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엄마,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숙자는 슬쩍 쳐다봤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전화가 끊어지고 여자는 혼자 눈물을 닦았다. 숙자는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제가 나서는 게 실례지만 힘든 일 있으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숙자는 여자 옆에 앉았다. 저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요. 여자는 숙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세대는 달랐지만 아픔은 비슷했다. 숙자는 큰 무대에 서 있었다. 수백 명의 청중,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저는 오숙자입니다. 75살이고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무대를 내려오자 금순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서울의 작은 호텔. 숙자와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크다. 그러게. 불빛도 많고. 금수나. 응? 우리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우리가. 두 할머니는 손을 잡았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숙자야. 나 말이야. 응? 행복해. 나도. 진짜 행복해. 금순이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복지관에 새로운 할머니가 왔다. 이름은 최정자. 73. 혼자였다. 민지가 숙자에게 부탁했다. 할머니, 저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숙자는 정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숙자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숙자는 알았다. 이 할머니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같이 차 한잔 할래요? 네. 두 할머니는 카페로 향했다. 숙자는 정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저도 같았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도 괜찮아질 거예요. 정자는 숙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숙자, 금순, 정자. 세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완전 가을이네.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 세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다. 웃으면서 잘 나왔다. 그치? 우리 예쁘게 나왔네. 세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깔깔 웃었다.
숙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 정자를 도와줬다.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르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일기를 닫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숙자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어서 오세요. 그래. 집안, 낯익은 공간.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응. 딸이 차를 내왔다. 손자들도 달려왔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숙자는 손주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죠? 응. 강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단하세요. 정말. 아니야. 나도 배우는 중이야. 딸이 숙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왜? 다시 일어나 주셔서. 숙자는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나도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핸드폰을 꺼내 금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딸네 집 다녀왔어. 마음이 편해졌어. 곧 답장이 왔다. 다행이다. 잘 됐네. 내일 봐. 응, 내일 봐. 숙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잘 살았다.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숙자의 강연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케이크가 나왔다. 촛불이 켜졌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숙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모두가 행복하길. 촛불을 껐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숙자와 금수는 다시 바다에 왔다. 이번에는 둘만. 또 왔네. 응, 또 왔어. 두 할머니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자야. 응,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응,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금순이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금순이 조용히 말했다. 숙자야, 고마워. 왜? 그냥 내 친구가 돼줘서. 숙자는 금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밀려갔다. 인생처럼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마이너스 5숙자 선생님과 함께. 숙자는 이제 공식적인 멘토가 됐다. 혼자 힘든 노인들을 돕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배우는 중이야. 그래도 할머니는 이미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고 계세요. 희망. 숙자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희망. 자신도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숙자는 새로운 할머니를 상담하고 있었다. 이름은 한명숙. 일은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명숙이 울먹였다. 숙자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숙자는 명숙을 바라봤다. 지금 제가 할머니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잡아주실래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숙자의 손을 잡았다. 꽉.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 함께 가요. 복지관에서 단풍축제에 갔다. 숙자, 금순, 정자, 명숙 모두 함께. 와, 단풍 진짜 예쁘다. 사진 찍자. 할머니들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웃으면서 우리 내년에도 또 오자. 좋아. 매년 오자. 할머니들은 손을 맞잡았다. 약속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 요즘 행복해.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나도, 나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숙자가 말했다. 우리 정말 대단해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맞아. 우리 대단해. 금순이 웃었다. 모두 웃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 할머니들은 잠들어 있었다. 숙자만 깨어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반짝이는 별.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숙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다. 오숙자로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나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 일기를 닫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아름다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야.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짧은 대화. 하지만 충분했다. 숙자는 민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숙자는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 씨. 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숙자는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 살아가고 있었다. 숙자도 살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금순에게 전화했다. 금순아, 나야. 응,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보. 아까 봤잖아. 그래도. 금순이 웃었다. 숙자야. 나 내일 병원 가야 해. 같이 갈래? 응, 같이 가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숙자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인생처럼. 숙자는 금순과 함께 병원에 왔다. 금순은 정기 검진을 받았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금순이 안도했다.
숙자도 웃었다. 병원을 나서며 금순이 말했다. 숙자야, 무서웠어. 뭐가? 혼자 병원 오는 게 이제 혼자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그래, 내가 있지. 금순이 숙자의 팔을 꼈다. 두 할머니는 나란히 걸었다. 복지관에서 송년회가 열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별히 올해 가장 모범적인 회원님을 뽑았는데요. 오숙자 할머니입니다. 숙자는 놀라 일어났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할머니, 나오세요. 숙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상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기쁜 눈물.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상패를 책상에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올해의 모범 회원 마이너스 오숙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자랑스러웠다. 일기를 펼쳤다. 오늘 상을 받았다. 평생 살면서 이런 상은 처음이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가 밝았다. 숙자는 금순, 정자, 명숙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와, 해가 뜬다. 정말 아름답다. 할머니들은 손을 잡고 일출을 봤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올해도 잘 부탁해. 너도, 우리 모두. 할머니들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새해 첫 프로그램. 숙자는 강연을 하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해로 만들고 싶으세요? 청중이 조용히 생각했다. 저는 작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숙자가 말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숙자는 딸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올해 계획 있으세요? 응. 강연도 더하고 봉사도 더하고. 대단하세요. 너희는? 저희도 열심히 살아야죠. 딸이 웃었다. 숙자도 웃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숙자는 혼자 바다에 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았다. 파도를 바라봤다. 밀려왔다가 밀려갔다. 끝없이.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하지만 계속되는 것.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다. 숙자는 새로운 할머니를 만나고 있었다. 이름은 오순애. 72. 할머니, 저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으셨어요? 숙자는 순애를 바라봤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요? 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받아줬어요. 숙자는 순애의 손을 잡았다. 지금 제가 할머니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순애는 숙자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숙자, 금순, 정자, 명숙, 순애. 5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5명이네. 그러게, 가족 같아. 맞아, 가족. 할머니들은 웃으며 걸었다. 손을 잡고 우리 매주 이렇게 모이자. 좋아. 약속? 5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다. 약속이었다. 복지관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시니어 문화제. 할머니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침 이슬,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청중이 함께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리 정말 잘했어. 그러게. 할머니들은 서로를 안으며 웃었다. 모든 할머니들이 숙자의 집에 모였다. 작은 파티. 숙자야, 집이 아담하고 좋다. 그치? 작지만 내 집이야. 할머니들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원히는 아니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거야. 숙자가 말했다. 맞아. 지금이 중요한 거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숙자는 혼자 창가에 앉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 핸드폰을 꺼내 일기 앱을 열었다. 오늘 친구들이 왔다. 웃고 떠들고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일기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민지가 숙자를 불렀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할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요. 책이요? 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대요. 숙자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정말,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민지가 숙자를 안았다.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숙자는 출판사에 왔다. 편집자를 만났다.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할머니, 책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숙자는 잠시 생각했다. 다시 숙자의 책이 출간됐다. 서점에서 기념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금순, 정자, 명숙, 순애. 그리고 딸 가족도. 엄마, 자랑스러워요. 딸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숙자는 책에 사인을 했다. 한 명 한 명. 할머니, 힘 얻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사람들의 말에 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자신의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 이 책을 모든 시니어들에게 바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책을 천천히 넘겼다.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으로 살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책을 덮고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반짝이는 별. 복지관에 숙자의 책이 배치됐다. 많은 노인들이 읽기 시작했다. 숙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썼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할아버지는 숙자의 손을 잡았다. 숙자도 그 손을 잡았다. 숙자는 다시 큰 강연장에 섰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 저는 오숙자입니다. 다시 나로 살기의 저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청중은 울었다. 웃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다. 숙자는 금순과 함께 바다에 왔다. 또다시, 또 왔네. 응, 또 왔어. 두 할머니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파도를 바라보며, 숙자야. 응, 우리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거야. 금순이 숙자의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 내 친구가 돼줘서. 나야말로.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그리고 밀려갔다. 숙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다. 오숙자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만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일기를 닫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행복한 얼굴.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마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웃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시 나로 살기.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사랑방이었습니다.